자, 그래서 먼저 이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제가 연애 상담은 닥치고 연애라는 채널로 다 보내려고 하는데, 왜냐면 연애 상담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가벼운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자, 어쨌건 자이언트 컬처님의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철웅 교수님. 항상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연애 고민인데요. 여자친구와는 1년 정도 사귀다 헤어졌는데 제가 너무 좋아했고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너무 성격도 좋고 착한 친구라 충격이 좀 큽니다. 헤어졌을 때 들었던 말은 결혼 상대로는 힘들 것 같다고 얘기했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여자친구한테 너무 제 모습을 숨김없이 다 보여줘서 그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게 원래 연애를 할 때는 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면 안 되는 건가요? 만약에 결혼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전에 서로 숨김없이 보여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사람을 만나는 게 소극적이 되고 저를 계속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연애를 시작하는 것도 두렵게 느껴집니다.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그렇죠. 이런 이별을 하고 나서, 내가 왜 차였을까? 그 사람은 왜 나를 떠나갔을까? 고민을 엄청나게 하죠. 이유를 찾고, 그래서 그 이유를 개선하고, 근데 그 이유를 개선하고 찾고 이런 과정에서 그 사람이 돌아오길 바라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데, 자, 근데 지금 뭐 제가 상담자로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드리는 것보다 지금 아무래도 좀 심리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무언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연애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무언가 실패를 했거나 좌절했던 상황도 비슷한 실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자 그러니까 이분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의 문제, 그러니까 이분의 내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들었던 말, 그 사람에게 들었던 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상대의 마음. 그렇죠? 상대가 생각했던 것. 그러면 일단 나부터 생각을 해보면, 아니죠. 들었던 말부터 생각을 해보죠. 왜냐면 그 들었던 말에서부터 이별이 시작되고, 이런 것들이 출발했으니까. 물론, 이별은 그 전부터 시작이 됐었을 겁니다. 근데 그 들었던 말은 뭐였나요? 여자친구는 일단 결혼 상대로 힘들 것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모든 걸 보여줘서 그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됐는지 그게 연결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너는 모든 걸 다 보여줘서 그게 싫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결혼 상대로는 힘들 것 같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자 이게 지금 그 사람의 말을 들은 것 너는 결혼 상대로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문제를 내가 모든 것을 숨김없이 보여줘서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연결고리가 실은 이상해요. 물론 근데 여기서 좀 유추를 해보자면 이분이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적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내가 보여준 어떤 것 중에 그 상대가 용납하지 못할 무언가가 있었겠다. 내가 그걸 보여줘서 이 사람은 날 떠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실을 다 말하지 않았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말에서 파생된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러면 그 상대의 생각은 뭐였을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죠. 결혼 상대로는 힘들 것 같다. 라는 말은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로 진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 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와 인생을 영원히 함께 할 정도로 그 인생을 긴 시간 함께 해야 된다면 지루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루하다는 얘기였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 긴 인생을 네가 책임져 줄 거라는 자신이 없어. 확신이 안 생겨.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안정적인 삶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의 차원일 수도 있고 안정적인 차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그 상대의 말이 진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 둘 중에 뭐 하나를 골라라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이 상담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말했던 이 둘 중에 어떤 건지는. 왜냐하면 1년을 사귀었으면 그 1년 동안에 내가 상대에게 이 안정적인 삶을 공유할 만큼의 무언가를 보여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변화 없이 아무런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 혹은 뭐 안정적인 삶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런 면에 있어서 너는 결혼 상대로는 좀 적합하지 않아라고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결혼
꼭 그 상대가 어떤 걸 추구한다 이런 건 모르지만 그 상대분이 이런 결혼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결혼은 두 사람이 이제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분이 지금 그 여성분의 입장에서부터 우리가 어차피 정답을 내릴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질문하신 분 머릿속에 어떤 게 지금 두려운지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여분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숨김없이 모든 걸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에서 실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숨김없이 모든 걸 보여줬다. 밤새 게임하고 놀았던 모습을 보여줬다. 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책임지지 못한 모습일 거예요. 아니면 숨김없이 모든 걸 보여줬다. 나의 어떤 성적 취향일 수도 있겠죠. 그 상대가 이걸 지속적으로 평생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숨김없이 보여줬다. 나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재 개그를 막 날려요.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자기가 스스로가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질문에는 쓰진 않았어요. 근데 그 부분이 아마 스스로가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린 이유가 문제는 지금 이 질문자는 스스로 그것을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아픈 얘기를 드리자면 생각해보자고요. 밤늦게 게임하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나태하게 산다라고 규정해 봅시다. 나태하게 산다라는 이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뭐 대학 시절이나 이럴 때 나태하게 살 수 있어요. 나태함도 있고 열심히 사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섞이는 거죠. 저도 뭐 이런 화면 앞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 상담해 줄 때는 이런 모습이지만 또 어쩔 때는 뭐 그렇게 놀고 퍼질러 있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사람은 다 그런 양면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건 이분이 지금 그럼 나태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죠? 숨김없이 보여서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숨김없이 보이는 게 좋으냐? 이렇게 규정이 되면 숨김없이 보이는 게 좋은 거죠. 상대한테 숨기는 게 있으면 나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숨김없이 보인다는 좋은 거죠. 나태한 모습을 보인다는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태한 모습을 굳이 보일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쁜 모습을 보였다. 상대에게 뭔가 이런 불안감을 주는 요소를 무언가를 보였다. 아니면 상대를 고통스럽게 할 만한 무언가를 주었다. 아니면 상대가 재미없게 할 만한 무언가를 주었다. 이건 나쁜 거예요. 근데 숨김없어야 된다라는 건 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나쁜 행동을 실은 좋은 방향으로 포장해 놓은 거가 실은 지금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사람과 이별한 거는 내가 숨김없이 보여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면 안 될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별했을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그러면 보여주지 않았어야 되는 게 뭐였느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보여주지 않아야 되는 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에 있는 모습, 그걸 보여주는 게 숨김없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지 않는 거는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어떠한 약속일 수도 있고 그런 약속이 만약 없다 한들 그냥 예일 수도 있겠죠. 냄새도 나고 뭐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좀 더 들어가면 여기에서 감염의 위험도 있고 어쨌건 배설물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병약적인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의라는 선 안에서 서로가 보이지 않고 그런 것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숨김없이라고 말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포장이 지금은 스스로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숨김없이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아재 개그를 내가 너무 즐겨요. 근데 내가 있는 척 안 하고 나중에 이제 내가 그런 막 지루한 개그를 막 툭툭 날리고 그랬던 게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는 내가 숨김없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상대의 센스, 상대가 생각하는 감각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잖아요. 그건 숨김없는 모습이 아니라 배려가 없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별의 원인은 숨김없는 모습이 아니라 배려가 없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히 규정을 해두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배려 있게 행동하면 되겠구나 라고 결론이 나와요. 근데 나는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보였기 때문에 헤어졌어라고 생각하면 숨겨야 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함으로써 스스로의 마음은 보호가 되는데 그렇게 파악을 함으로써
본인은 앞으로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문제를 좀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본인의 숨김없는 모습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숨김없는 모습으로 상대를 만나야 될 거고, 가식 없는 모습을 만나는 게 좋겠지만, 가식 없는 모습에 예의가 없고 상대가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가 포함되는 건 아닌 거가 되는 거죠. 내가 가식 없이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상대가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상대가 좋아하는 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어떤 맛있는 걸 먹으러 갔을 때 내가 상대가 못 먹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곱창을 못 먹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 뭐 햄버거도 있고 피자도 있고 곱창도 있고 이럴 때 곱창은 굳이 상대랑 먹으러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상대를 끌고 곱창을 먹으러 가요. 내가 좋아하니까. 가식 없어야 되니까. 이거는 가식 없는 게 아니라 배려가 없는 거죠. 가식이 없어도, 그러니까 상대랑은 곱창을 안 먹으면 돼요. 곱창 먹는 모습을 굳이 보일 기회를 잡을 필요 없어요. 모든 걸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니까. 가식 없는 거랑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준다. 상대가 원하는 것만 한다가 아니라 상대가 나도 좋아하고 상대도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도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상대도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게, 이게 서로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예를 들어서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싫어해. 그러면 어떠한 기회를 마련해주고 한번 기회를 주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같이 예를 들어서 뭘 먹으러 가요. 근데 상대가 그래도 싫대.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인 거죠. 그럼 뭐 나중에 나 혼자 먹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 혼자 배달시켜서 먹거나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끝까지 상대를 데리고 가서 맨날 그걸 먹게 한다. 왜냐면 나는 맨날 먹어왔으니까. 그건 가식적이 나의 원래 모습을 보이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문제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하실 필요도 있지만, 이 문제를 파악하는 것 자체는 실은, 물론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그 상대의 말이 진짜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그 상대의 말이 과연 진실이었겠느냐,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답은 찾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와 이별할 때 그 상대가 결혼 상대가 아니라는 것은 그 상대의 어떤 단점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결혼 상대로 더 적합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이 애초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바라는 가치가 달라요. 나의 어떠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결혼 상대에 적합하지 않은 모습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한테는 결혼 상대로서 너무너무 적합한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는 곱창을 매일 먹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가서 만나는 게 좋죠. 그런데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내가 이렇게 제가 입맛으로 예를 들었지만, 어떤 한 부분이 이 사람하고 너무 맞는다고 해서 그것이 100% 좋으냐? 그건 아니긴 합니다. 이건 어쨌건 서로 좋아하는 게 같다는 건 연애할 땐 좋지만, 실제로 결혼을 하고 평생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싫어하는 게 같은 게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게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가. 아무튼 그래서 일단 제가 일단 결론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대가 했던 말을 너무 그 문장 고지고대로 듣진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상대가 결혼 상대로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건 본인의 부족함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상대가 바라는 게 다른 데 있거나 다른 사람을 바라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어떠한 것을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 뒤에서 말하는 것과 앞에서 말하는 솔직함이 다른 솔직함인데 연결을 해놓으셨거든요.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소극적이 되고 숨김없이 자꾸 무언가를 안 보여주고 숨기려고 한다. 근데 숨기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가 나를 싫어하게 되나, 그런 건 아닌 게 되는 거죠. 내가 상대에게 숨김없이 말해서 상대가 싫어했을 거라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뭘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이 부분을 숨김없이 보여줘서 마이너스가 됐다. 어떤 부분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내가 이것을 보여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됐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게 내가 다른 사람 만날 때 이걸 안 보여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문제를 잘못 찾고 있는 건지, 그거를 좀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